오늘 토크거리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교수님,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안이고 왜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 차별을 못하게 하는 법이죠. 근데 이제 차별이 뭔지가 중요해요.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는 고용, 그다음에 교육, 마지막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마지막이 조금 어렵죠. 마지막은 네. 이제 서비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거나 개인이 부동산 거래하거나 이런 게 이제 다 재화 용역의 이용 및 공급입니다. 뭐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3번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다른 영역에서 차별이 되냐? 글쎄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새 영역 말고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집에서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보다 더 우대해준다. 남자에게 물려주고 딸보다는 아들이지. 남자에게 물려주고 맞아. 이런 거. 그런 것도 차별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차별금지법은 그런 걸 규율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냐? 그렇진 않죠. 고용, 서비스, 교육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이 철저하게 금지되면 다른 영역,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커버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은 이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만큼은 차별하지 말아라. 근데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오히려 사적 영역이에요. 내가 경영하는 내 음식점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무슨 법 때문에 안 되는 거? 장애인 차별. 그렇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차법.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내 장사를 하는 거지만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죠. 이게 벌써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네. 된 지가 수년이 지났어요. 이게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교수님. 근데 왜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고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이 어떤 타임라인을 좀 보내왔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된 건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2004년 뭐 이 정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뭐 제한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차별인지 그리고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고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잘 안 되는 건데 원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고 했던 2000년대 중반에 반대했던 세력은 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네. 보수 개신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종교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쪽이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고 보통 이제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보다는 사실은 경영계예요. 한국도 경영계에 반대가 있었는데 그때만 좀 반짝하고 그 이후로는 이 보수 개신교에서 워낙 강한 반대라니까 오히려 이제 경영계에서 슬쩍 좀 빠져 있는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저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하네. 약간 내 이랬나 손을 봐. 더럽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경영학적 마인드. 차별금지법의 한 형태인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 누가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부담이 될까요? 경영하는 쪽에서 그렇죠. 부담이 되죠. 예. 그런 쪽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 혐오에 대한 거는 정의가 확실해서 네. 뭐 집단을 향한 거 네. 그리고 차별을 야기시키는 게 혐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계가 뭘까? 이것도 내가 가게 주인인데 노키즈 존을 해. 그러면 그거는 법적 처벌을 받는가? 이 혐오처럼 딱 정의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을까요? 혐오의 정의와 차별의 정의는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형태가 혐오는 말로 하는 거고 차별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아이들을 가지고 막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건 이제 혐오가 되는 거고 아이를 우리 가게에 들이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혐오에도 예외가 있었잖아요. 악의적이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도 안 나고 집단에 실제로 차별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혐오에서 이제 좀 제외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차별도 마찬가지로 뭐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하는 모든 구분은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불가피한 경우는 정당화가 또 돼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원칙이에요. 연령을 가지고 사람 구분해서 넌 돼, 넌 안 돼. 이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이하는 여기는 좀 들이면 안 된다. 성인 오락실 같은. 뭐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성인 전용은 아닌데 너무 어린 애들은 조금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걸 공사 현장. 그건 또 위험하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클래식 공연장 같은 경우죠. 클래식 공연장은 어쨌든 조용히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 거는 그 공연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깨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애는 안 떠들어요. 네. 우리 애는 안 울어요. 아. 이거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이제 네. 레스토랑하고 비교하면 레스토랑도 어린아이가 들어왔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제가 최대한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그럼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뭐 이렇게 키트 준비했으니까 이거 좀 보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시끄러운 게 아니면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클래식 공연 그거 될까요? 뭐 지휘자가 이렇게 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 울지 않게 특히 주의해 주시고 저희도 애들 안 울리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래식 공연장은 되게 오래전부터 노키즈 존이었어요. 아이들 아예 못 들어오게 하지 않고서는 클래식 공연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없겠구나. 설사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거기를 뭐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당하다.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는 건 이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해. 원칙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예외. 장애를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성별을 이유로 누구랑 구분하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걸 가지고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무자르듯이 이게 딱 안 되니까 법의 판단 아래 두는 네.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종교의 자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톨릭대에서 이 신부를 양성하는 신학과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뭘 요구하냐면 얘가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에 들어가서 무난히 성직자 신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종교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갑자기 뭐 신부가 갑자기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종교는 없어요. 이런 학생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정 자체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학교에는 신학과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성직자 양성 코스가 아니에요.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근데 이제 배경 자체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저는 불교를 믿지 않는데 불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안 되죠. 네. 그거는 그 학과가 유지되는 정체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라고 해서 다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종교를 이유로 누군가 구분하는 건 다 안 됩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다. 불편하다고 예외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정말 불가피할 때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어려운 혐오나 차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참 너무 어려운 문제라. 근데 또 어려운 질문을 뭐 저희가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보겠습니다. 홍성수 교수님에게 장애란 정말 알면 알수록 힘든 테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소수자 관련된 이슈, 차별과 혐오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인종도 있고 난민도 있고 뭐 성별도 있고 다양한 민족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사실 장애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도 어쩔 때는 이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같은 우리가 장애라는 말로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당사자들의 모습은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장애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곧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것도 이 프리즘을 가지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차별의 문제, 장애인 혐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단순히 장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또는 모든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